아이에게 잡귀가 붙어서 퇴마를 해주었다. 한 중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선생님께 부탁이 있다며 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최대한 빨리 보시고 싶다고 자기 딸이 있는데 딸 때문에 급하시다고 야조야조 번호를 알아서 총무님께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총무님께서 급한 것 같으니 새벽이라도 관계없으시다고 연락을 달라고 하셨다고 하셔서 예약 손님들 봐드리고 새벽 2시쯤에 연락을 드렸어요. 어머니께서 저희 딸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왕따를 당해왔는데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해서 그런 것 같다고 하셨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하지만 나중에 담임 선생님께 연락이 와서 상담을 하였는데 딸이 불안해하면서 손톱을 물어뜯고 공책을 보니 낙서와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공책에 빼곡히 적어놨더래요. 그리고 일반적인 애들하고 조금 틀린 것 같다면서 상담받기를 권하셔서 상담도 받아보고 정신과도 다녀오시고 하셨대요. 집에서는 손톱을 물어뜯는 증상만 있어서 아이를 데리고 시간을 많이 보내셨대요. 사랑한다는 말과 우리 딸이 최고라는 말을 자주 해주시고 애정을 많이 쏟으셨다고 해요.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집에 딸이랑 같이 오시는데 아이가 말하기 엄마 나는 정말 무섭지 않아. 내 옆에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만 보면 내가 이상하게 변해버려. 나도 내 자신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라는 말을 했다네요. 딸아이한테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더니 다른 친구들은 내 옆에 아이가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서 웃었대요. 뭔가 이상하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집에 도착하셨대요. 그때까지도 내가 부족한 엄마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고 상담 선생님께 도움도 받으면서 더 노력을 하셨대요. 그러고는 1년이 잘 마무리가 되었고 아이는 집에서도 굉장히 밝아지고 행복하단 말을 하였대요. 그러고 중학교를 올라갔는데 사건이 터졌답니다. 한 친구 엄마에게 전화가 와서 아이가 정신병자 아니냐는 소리에 너무 성질이 나셔서 싸웠다고 해요. 딸한테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는데 친구를 사귀었는데 선물로 피랑 자기가 모아둔 선물을 줬다고 하였대요. 엄마는 최대한 당황하지 않고 무슨 피? 라고 하셨는데 딸아이가 말하기 엄마 내 옆에 있던 아이 알지? 그때 나만 보인다고 했던 아이가 내 피를 주면 친구가 생긴다고 하였대요. 그래서 커터칼로 피를 내서 어떤 용기에 담아줬대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애가 괜찮아진 게 아니고 집에서만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고는 그 다음날 이곳저곳에서 물어보니 저를 소개시켜 주더래요. 그래서 절에 가서 의식을 하시고 집에 돌아오니 하루 내내 아이가 잠만 자더래요. 그러고 그 다음날도 아이가 기운이 없길래 학교를 보내지 않고 집에서 아이랑 있는데 아이 목소리가 변하더니 엄마 나 기분 최고로 좋아. 나를 살려줬어 고맙다는 말을 하더래요. 눈동자를 보니 눈동자가 허공에 떠 있으면서 이야기를 해서 딸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막 딸을 흔들고 깨웠는데 딸이 쓰러지면서 2시간 정도를 자고 일어나면서 나갔다가 오겠다고 나갔대요. 엄마가 쉬라고 말렸지만 힘이 보통이 아니었고 다른 속도로 나가서 따라 나갔지만 없어졌다고 해요. 걱정되는 마음에 찾아 돌아다녔지만 못 찾으시고 2시간쯤 흘렀나 아이가 해맑게 엄마라고 소리치며 달려오더래요. 아이 목소리를 들으니 안심은 되었지만 입가에 무엇을 묻히고 오더래요. 입 주변이 빨개가지고 말이죠. 다쳤냐고 물어봤는데 해맑게 닭을 잡아먹고 왔다고 그러더래요. 그 주위에 시골이라 닭 키우는 집이 많았대요.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옆에 있는 아이가 그랬다며 그 말을 하더래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무속인의 집들도 가보았지만 손을 써줄 수 없다고 하거나 내쫓거나 돈만 뜯어내는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아이 상태는 점점 심각해져 학교도 자퇴하고 항상 저녁마다 물을 떠놓고 기도를 하였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그 기도하던 물이 빨갛게 변해 있고 아이에게 물어봤더니 내 피야. 내 손에서 흐른 피. 이런 거 하지 마. 그럼 나 온몸을 칼로 갈기갈기 찢어버릴 거야. 라고 말을 하더래요. 너무 무섭고 정말 그럴까봐 기도를 안 하셨다 해요. 한 번은 나가실 일이 생겨서 물건을 다 치워놓고 방에 가둬두셨는데 창문도 없는 곳인데 밖에서 자물쇠로 열어야 풀린다고 했죠. 그런데 그걸 보시고 나가서 2시간 있다가 들어오더래요. 검은 비닐봉지와 함께요. 절대 열어보게 못했던 봉지를 딸이 목욕하는 틈에 열어봤는데 목이 없는 회색 쥐와 진해
몸통이 없고 머리만 있는 검은 쥐가 들어 있었대요. 그걸 보자마자 소리 질렀는데 딸이 나와서 말하길. 왜 내 친구들 건드려? 내 물건 만지지 말라고 했잖아. 이렇게 말하며 소리를 지르면서 엄마가 놀래서 떨쳐놓은 쥐들과 지네를 다시 주워 담고 엄마 때문에 친구들 다시 데려와야 된다고 소리를 바락 지르더래요. 도저히 방법이 없어 정신병원에 아이를 일주일간 넣어놨는데 아이가 혼자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아무도 못 데려가 영원히 넌 내 거야. 그러면서 웃더래요. 그것을 혼자만 보신 것도 아니고 거기 간호사분하고 같이 들었대요. 간호사분들이 무서워서 아이 방에 가겠다는 사람이 없다.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으니 퇴원하시라고 말을 했대요. 간호사에게 쥐를 보여주면서 언니도 이렇게 만들어줄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어머니도 도저히 감당이 안 되셔서 친구분께 사실 우리 아이가 귀신에 홀린 것 같다며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아시는 분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마지막 희망줄을 잡고 싶다고요. 아이는 포기하시기 싫다고 딸이 더 힘들 거라면서 많이 우셨대요. 그래서 저를 아시게 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제가 아이를 보고 싶다고 하니 지금 자고 있는데 실례가 안 된다면 지금 오실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일어나 있을 때는 감당이 안 되신다고 말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곧장 갔죠. 1시간 조금 안 걸리는 거리라 일단 이것저것 챙기고 어머니께 이야기를 해드리고 출발을 하였어요. 거의 도착하기 전에 전화 오셔서 아이가 난리가 났다고 갑자기 일어나서 가야 된다고 소리를 지르고 자해를 하고 난리가 났다고 삼촌 두 분하고 아버지가 아이를 잡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0분 정도 남겨둔 거리였는데 5분도 안 돼서 들어간 것 같아요. 시간은 보지는 못하였지만 체감상 그렇게 느껴졌어요. 제가 가니 아이가 잠이 들었어요. 제가 잡기가 못 나가게 비방 측과 일단 이야기를 해놔서 다행이더라고요. 제가 가니 없는 척하고 있었어요. 그럼 못 보겠지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의식을 시작하니 상스러운 말을 하고 그 잡기가 발광을 하더라고요. 4시간을 걸쳐 끝내고 그 아이와 2~3번 정도 더 봤답니다. 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났는데 예전 모습으로 돌아오고 아이가 잔인한 기억을 못한답니다. 기억 못하는 게 아이에게는 참 좋은 일이죠. 딸이 저를 자기가 죽을 뻔한 거 살려준 고마운 언니로 알고 있어요. 아이와 부모님한테는 정말 고통의 시간들이었는데 해결이 잘 돼서 너무 다행이었고 좋았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